안녕하세요. 바둑이TV입니다. 오늘의 바둑 강의는 타이젠 8급 수강생과의 실전 바둑 레슨 장면으로 가져와 보았고요. 시수는 9점의 덤 50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9점 바둑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행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날일자 또는 한 칸 행마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약한도를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여기 붙이는 정석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붙이는 정석은 기본적으로 귀의 실리를 가져가는 대신 백한테 변에 두터움을 내줄 수밖에 없는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가지고 싶으셨다면 날일자로 지키는 게 유리하고요. 저는 여기서 협공하는 걸 좀 더 많이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으로 날일자 걸침을 한다고 해도 협공으로 지켜놓게 되면 가운데가 튼튼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 칸으로 도망갔을 때 오른쪽이 약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면 됩니다. 여기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덮어 씌웠을 때 아래 흑돌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백의 간격을 보면은 굉장히 넓죠? 이 경우에는 중앙으로 한 칸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계속해서 틀어 막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을 지키는 건 넘어가지죠. 그렇다면 아래로 빠져가지고 응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여길 치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호구 자리에 끊는 약점과 돌파하는 자리가 맞보기에 걸리거든요. 위쪽을 막으면 끼워 이어서 단수 치는 건 늘었을 때 위의 약점과 아래 약점이 교차돼 버리죠. 그래서 백의 경우에서도 이 상황이 된다면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뭐 젖힌다거나 해서 싸움을 만들 텐데요. 우선 침착하게 막아놓고 단수 치는 거 악수 받아준 다음 흙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건 공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공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9점 바둑을 두실 때 하변에 있는 이 흙 대마가 죽는다면 이 흙 대마가 죽을 만한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활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사활 문제를 좀 더 열심히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에는 붙이고 한 칸을 띄웠고 날일자하고 덮어 씌우는 거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흙의 다음 한 수는 어디가 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날일자 모양, 여기 아래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펼쳐지면은 공격이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백의 경우에서는 흙을 압박하기 위해서 날일자를 뺐겠지만은 이 날일자 행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어떤 약점이냐? 건너붙이기라는 약점이 남아 있어요. 이 수는 언제 활용이 가능하냐면 끊겼을 때 3이 축에만 안 걸리면 됩니다. 축에 안 걸리죠. 그러면 건너붙이는 수는 강력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축으로 공격이 안 되니까 늘어서 다음 한 수로 장문을 노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장문 자리를 입구자로 뺏어 준다면은 베개 아래에 있는 돌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물론 도망갔을 때 이제 고수와의 대국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로 있는 게 무서워서 오른쪽으로 있는다라고 해도 살아봤자 3밖에 못 잡습니다. 여기는 몇 집 만들어졌나요? 한 집에서 최대 두 집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또 반대편으로 가서 조금 전에 저희 배웠던 거 있죠? 같이 사용해 주시면은 쉽게 타개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칸을 띄워놓고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막았을 때 이렇게 9개의 모양이 나왔을 때는 거의 죽지 않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서 망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붙이는 수 자체도 나쁜 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음 한 수가 중요해요. 실전에는 여기 차렷을 했는데 뜻의 의미를 본다면 단수 치고 이쪽으로 쳐가지고 네, 축으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데 이거는 백이 여길 지켰을 때 흙의 돌의 위치가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바둑은 기본적으로 날일자와 한 칸 행마를 잘 사용하면 유단자까지는 그냥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저라면 이 날일자 행마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백은 다른 데를 둘 경우에는 죽으니까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날일자의 약점은 뭐라 그랬죠? 건너붙이는 수라고 했죠. 여길 건너붙이게 되면은 물론 위에 있는 흑돌은 단수치고 단수치면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앙으로 이렇게 늘어놓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백돌은 어떻게 되나요? 쉽게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마를 구사하실 때는 항상 머릿속에서 날일자와 한 칸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반대편으로 돌파하신 거 좋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활이 좀 중요해집니다. 들여다보는 수는 백도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들여다보는 수는 악수다. 열의 9은 압수니까 두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으로 그냥 넣는 게 훨씬 튼튼합니다. 막았을 때 돌파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들여다보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가운데로 끼웠을 때 백이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단수 치면 백돌이 죽죠. 그리고 여기 약점을 지키면 돌파하는 건 끊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연결을 했을 때 막더라도 뚫고 끊으면 양단수로 백돌이 다 죽게 되겠죠. 실전에는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가는 선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백돌이 강해지고 그리고 아까 튼튼하게 나갔을 때는 끊기는 약점이 없었다면 지금은 끊기는 약점이 남아있죠. 그래서 들여다보고 나가는 게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 쪽을 타개를 하셨고 중앙으로 끊겼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흑돌 석점 있죠? 이 돌은 꼭 살려야 되는 돌일까요? 죽여도 되는 돌일까요? 죽여도 되는 돌입니다. 바둑은 모든 돌을 살리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스텝이 꼬입니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6집밖에 안 되는데 살리기 시작하면은 돌이 계속 커져요. 지금은 5개가 됐죠. 죽으면 10집이 되는 거예요. 안 뒀을 땐 6집이면 되는데 두면서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살릴 때 눈목자로 살리셨는데 이거는 그냥 다 하지 마시고 한 칸으로 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행마들 다 어떻죠? 한 칸 아니면 날일자죠. 위에 같은 경우도 뭐 단수 치면은 공격이 되지 않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긴 단수 치고 단수 치면 돌파가 되거든요. 쉽게 죽는 돌이 아닐 뿐더러 괜히 건드리다가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칸 띄고 다음으로 붙이는 자리를 노리시면 되고요. 백이 여길 지킨다면 거의 살아있지만 아직까지 나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여기 마늘모하고 마늘모하고 막아서 여기까지 교환한 다음에 살려놓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실전에는 교환들이 조금 악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좀 재침입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때도 튼튼한 행마를 구사하셔야 돼요. 조금 전까지는 제가 한 칸과 날일자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들어왔을 때 흙이 공격당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튼튼한 행마, 입구자 또는 늘기뻗기 행마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구자까진 좋았는데 여기서 좀 더 튼튼하게 늘어서 응수를 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돌이 안 끊겨야 힘이 강해져요. 반대편에 흑돌 2점 죽는 거는 원래 죽이려고 뒀던 돌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4집밖에 안 돼요. 중앙으로 나가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백이 해볼 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9점 바둑은 흙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한 돌만 안 만들면은 백이 해볼 데가 없거든요. 근데 실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백돌 2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점이 많아지죠. 중앙 쪽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아래쪽도 입구자 모양이다 보니까 삶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여길 한 칸을 뛰면은 이렇게 해서 석점은 죽지만 반대편으로 늘었을 때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찾는 건 지금 9점 바둑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쉽게 두셔야 돼요. 바둑 자체를 너무 어렵게 두시면은 오래 즐기시기도 어려울 뿐더러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걸 가야지 계속 어려운 걸 하면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양옥으로 지키셨는데 이건 먹여치기를 못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서 차이가 많이 좁혀졌는데 이렇게 눈목자로 지키시는 수는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날일자 한 칸을 많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배석 상황에서는 죄송합니다. 아래 하변 쪽에 백이 모양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중앙으로 덮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나래자 행마의 단점은 붙이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선 단수 쳤을 때 2가 축으로 죽기 때문에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00은 여기 붙일 수가 없겠죠? 100도 한 칸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상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써야 되냐? 지금처럼 아래 백돌이 두터울 때. 이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날일자로 받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칸으로 띄었을 때 좌변 모양이 커지죠.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막으면서 여기가 큰일 나버렸죠. 이게 붙이면서 죽었는데요. 이거는 수일기적인 부분이니까 바둑에서의 문제점이라기보단 사활 문제를 조금 더 열심히 푸신다면은 아마 찾기 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실전 계속 이어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잘 두셨고요. 이제 돌과 돌이 이렇게 끊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수는 여길 단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수 칠 때 이런 식으로 막아서 두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9점 바둑에서 바로 이렇게 두세요라고 하는 거는 약간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날일자와 한 칸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배석을 보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백돌이 좋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아래에 있는 흑돌이 외롭지 않게 지켜주자. 여기서 협공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중앙으로 나갔을 때 포위당하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위로 막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 진행에서는 어려운 중반전이니까 넘어가고 초반 진행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협공 또는 그냥 지키는 게 두식이 훨씬 편하다. 붙이는 수는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바둑에서 날일자로 지킨 다음에 백이 이거를 두고 있는 거는 이거는 상황에 맞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9점 바둑에서. 둘 리가 없기 때문에 붙일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격 당하셨는데 이때도 날일자로 먼저 안형을 구축해 놓으시고 중앙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붙이는 거 노리시면 됩니다. 날일자는 뭐다? 붙이는 게 약점이다. 붙이는 건 언제 사용한다? 축이 안 될 때. 3이 축에 걸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흑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날일자 행마하고 붙이는 거. 계속 이어집니다. 반대편에서는 들여다보는 수는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튼튼하게 나가시는 게 좋고요. 막았을 땐 끼우는 거, 막으면 단수. 그리고 반대편으로 연결하는 건 잇고 뚫는 거. 약점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백돌이 좀 많이 강해졌죠. 여기서도 제가 중요한 포인트, 위에 있는 흑돌은 죽여도 되는 돌이다. 다 살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도 이제는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 떨어지기보다는 좀 더 튼튼한 행마를 구사하시면은 더 좋은 바둑 두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일기적인 착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네, 사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